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대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후 증시를 조금 끌어내릴 것 같아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로 예상한대요. 이제는 6G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OXL은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1342원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시너지가 더 커졌어요. 현재 157%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비중 축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71로 아직까지는 극도의 탐욕 구간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상승의 폭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로는 1월 24일 수요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고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에는 4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마도 지수는 예상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측보다 높은 지수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AI와 반도체에 대한 불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테슬라와 ASML, IBM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테슬라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테슬라에 대한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증시를 좀 많이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일 목요일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AMD 실적 발표가 있어요. 25일 목요일과 30일 화요일에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31일 수요일은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월 1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상승하는 반도체 지수에 휘발유를 부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적 발표일이 너무도 많이 남았어요.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사항을 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축소해 보려고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과 대만 TSMC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오픈 AI의 울트라먼은 새로운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 중동의 부유한 투자자들과 자금 조달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울트라먼이 목표로 하는 자금 조달 규모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필요 자금은 수십억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요즘 여러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방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대요. 미국에 18일 갑작스런 한파가 덮치면서 전기차주가 고생을 하고 있대요. 최근 미국엔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 2시간 넘게 충전소 앞에 대기 행렬까지 이어진 상황이래요. 문제는 테슬라의 방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하의 날씨 탓에 배터리가 금세 소모되고 충전도 평소보다 2에서 3배 정도 더 걸리는 상황이래요. 혹한에 테슬라가 방전되면서 견인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답니다. 테슬라는 계속되는 가격 인하 정책에 방전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스텔란티스 CEO가 전기차 업계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말을 해서 테슬라를 공격하고 나섰대요. 포드가 자사의 핵심 차종인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을 올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한 가운데 올해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대요. 수요 둔화로 GM도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을 연기한 데다가 포드가 생산량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래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4월 1일부터 전기차인 F150 라이트닝 생산 라인 직원 1,400명 중 700명을 내연 기관차 조립 공장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어요. 전기 픽업 차량을 감산하는 대신 내연 기관차 차량 생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래요. 포드 측은 이번 조치를 생산 수준을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포드의 발표에 스텔란스 최고 경영자는 현실적인 비용 수준을 무시한 채 살인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가격 할인 경쟁은 결국 전기차 업계에 피바람을 불어올 것이라면서 전기차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목소리를 넓혔어요. 이는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대요.
테슬라가 올 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경쟁 업체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대요. 전기차 수요 감소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지난해 47%에 달했던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이 5%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맞닥뜨린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대요. 중국의 경제가 빨리 회복을 해서 차이나 전기차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연말이 되면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비아디가 인도네시아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장관이 밝혔어요. 비아디는 연내에 전기차 제조 공장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 공장은 연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비아디가 올해 인도네시아에 정식 진출하고 제조 공장까지 건설하기로 하면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현대차도 긴장을 하고 있대요. 현대차는 22년 인도네시아에 최초 전기차 공장을 세웠으며 현지 생산되는 아이오닉 5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대요. 아직까지 이동통신 6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AI와 로봇, 자율주행 등 6G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대요. 자율주행하는 차가 통신이 1초라도 끊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세대 이동통신인 6G에 주목을 하고 있대요. 6G는 삼성전자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AI를 비롯해 로봇, 전장 등 분야에서 핵심 기반 기술이래요. AI와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6G 관련 회사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고개를 살짝 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파가 온다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